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김우석 의원입니다. 지금 방송 송출되는 곳은 이제 공유TV라고 하고요. 공유TV 안에 김우석의 수다방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늘 네 번째 주인공 모셨습니다. 반월 오페라단의 김은정 대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에서 2018년에 창단을 한 민간예술단체 반월 오페라단 단장 김은정입니다. 저는 또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문화예술분과의 문화예술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현재는 콘서트 피아니스트이고 그다음에 1인 오케스트라 악기인 그 엘렉톤 연주자로도 활동하면서 또 이제 경민대학교에서 교향과 그 오페라 강의를 하고 하면서 그 외래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시구나. 피아노도 하시고. 네. 또 다른 거 저 피아노도 하고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잘 엘렉톤 그게 뭐예요, 그게? 엘렉톤이라는 악기가요, 의원님. 1인 오케스트라라는 악기인데요. 한 명이 그 1인 오케스트라 악기, 그 엘렉톤이 건반 악기예요. 거기서 모든 오케스트라 소리를 다 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네, 제가 이거를 우리 포천에 있는 학생들한테 너무 들려주고 싶어서. 학생들한테만? 아니요. 일반 관객 시민들한테 다 들려주고 싶죠. 그냥 그 악기 자체가 희소성도 좀 있고. 의원님께서는 그 오케스트라 공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다녀봤죠. 아, 보셨죠. 네네. 근데 이 대부분 이 포천시뿐만 아니라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비싸기도 비싸고. 그리고 가정들이 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정말 큰 마음을 드시지 않으면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공연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학교를 찾아가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여주겠다. 왜 광화문에 있고 서초에 있고 그러냐고 그런데. 포천에서 예술 반월 아트홀이 있는데 네. 아트홀에서도 그런 공연들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재단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진짜 제의를 받은 게 있는데 네. 문체부에서 1억을 줄 테니 문화재단에서 매칭으로 2천만 대라. 그럼 1억 2천짜리 공연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문화재단에서 예비비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 깜짝 놀랐어. 줘도 못 받아.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노래도 하시나요? 노래요? 노래는 안 하는데 음성이 좀 좋죠, 제가. 네. 오페라단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오페라 이렇게 노래도 하시는 줄 알았네. 대학 때 부전공으로 성악은 했는데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오페라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대표님 말고 교수님? 아니요. 뭐가 나요? 대표님? 네. 그냥 선생님, 네. 편하시게 네.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반월 오페라단 공연을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정말. 포천시에서 주요 행사가 있으면 반월 오페라단이 항상 식전 행사를 하죠. 얼마 전에도. 네, 얼마 전에도 하늘길이 열리는 네네. 그 산정호수 케이블카. 네네네. 그때 이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 사전 공연 해주셨고. 네네, 맞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네. 너무 좋아. 무슨 악기 소리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인간의 목소리라고 그런 것 하잖아요.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선생님들, 저희 오페라단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신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네네. 항상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몸이 악기이다 보니까 그치, 이 컨디션. 많이 사용하면. 네네. 그래서 조금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했습니다. 반월 오페라단은 네.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반월 오페라단은 보통 저까지 해서 한 6분 정도로 6분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그 뭐 공연 뭐 그런 스케일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뭐 3-4명이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월 오페라단이 생긴 지가 좀 됐죠? 네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포천에서 반월 오페라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이 이야기는 조금 길게 네, 드릴 길게 수 하셔도 있지만 되죠. 네, 길게 해주세요. 길게요? 제가 사실 이 포천에서 음악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2006년도인데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여기 의원님 분도마을 있잖아요. 네네. 거기 어르신들 계신 곳 맞죠? 네네.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크게 안 나는데 그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대진대 교수님들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제가 그때 처음 했어요. 찾아가는. 네, 그래서 여기는 찾아가는 해야 돼. 네, 오라 하면 안 오셔. 맞아요. 버스를 대절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야 올까 말까. 그래서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고 20대니까 어린 나이였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가면서 그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통해서 이제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네네. 곳은. 근데 저희가 가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피아노를 쳐드렸는데 그거를 너무 그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걸 경험해본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포천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이제 이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되게 감사하게 느꼈던 거는 일단 제가 음악인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마음이 들었던 게 음악인은 특별한 달란트를 이제 신이 주셨다고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네. 왜냐하면 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네, 그런 네. 경우가 있겠지만 음악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또 음악을 통해서 이 음악을 들으시는 관객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만큼 축복받은 직업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주신 이 재능으로 대공연장이나 아주 갖춰진 공연장에서 공연해도 좋지만 근데 사실 그게 또 좋잖아. 네 소리 내기도 좋고 편하고요. 전달하기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차려주시잖아요. 저희가 뭐 할 것 없이 저희는 연주자로 가서 그렇지만 저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꼭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의원님께서도 진짜 이 지역에서 조금 뭐 소외당한 뭐 시민분들, 도민분들 뭐 그런 계층들이 있으면 막 찾아가서 막 위로도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단체도 음악을 통해서 진짜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많이 찾아가는 네네. 음악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대표님이 하시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또. 저는 이제 뭐 선생님들이 피아노 막 이런 거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제가 주로 학교나 음. 이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이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포천에서 그 식전 행사 때 많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꼭 저희 남자 선생님들이 MR을 들고 가고 네, 맞아요. 저는 딱히 안 가요. 근데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들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공연과 네. 좋은 음악과 좋은 문화 공연들 있잖아요. 네. 접하면 자기 일상이 돼요. 그리고 네.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네. 그런 걸 접할 때 어색해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들은 네.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부터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이렇게 그 사업비가 나와서 찾아가는 포천 문화예술교실. 경기도하고 포천에서 얼마 예산 주나요? 그거. 전 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충 알아요. 근데 사실은 문화 네. 예술 쪽 예산이요. 네. 되게 작아요. 사실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도 좀 작아. 그리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코로나가 있어서 네.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나 힘들어 예술인들이. 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까지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예산을 봤을 때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요. 네. 문화의 전당 지금 아트센터죠. 아트센터에서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네. 작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 작다. 근데 작죠. 아니 의원님 그냥 네. 뭐 작다 크다 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통 받는 것보다는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20년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포천 네네. 문화예술교실을 네. 통해서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막 비대면 공연도 하고 막 자가진단 키트로 가서 검사하면서 이 포천에는 소학교가 많으니까 네네.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를 많이 음. 매일 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그런 힘든 순간에서도 그래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삶의 터전은 학교잖아요. 학교죠.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부모님들이 정말 맞벌이 가정이 많으시니까 그 공연장 찾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죠. 그 삶의 터전인 학교에서 이 동네 그런 네. 공연장도 적고 맞아요. 프로그램도 적고 그 공연장에 대한 얘기는 이따 한번 또 네네. 한번 여쭤봐야 네네네.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페라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이런 문화예술 공연 정말 퀄리티 높은 우리가 서울 가서 들을 수 있는 이 공연을 우리가 이 포천에 있는 학교 또 넓게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들려주자, 이 공연을 학교에서 직접 들려주자 이런 취지로 제가 오페라단을 만들고 사실 그 2018년도에 11월 5일날 바노라톨 소극장에서 창단 음악회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포천에서 열린 클래식 공연 사상 최다 관객 동원이었다고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음악이 이제 뭐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 네. 우리 오페라단 그 단원분들이 이게 막 식전 행사를 할 때 네. 이거는 이태리 각곡 뭔데요? 네. 설명을 해주셔. 근데 네. 못 알아들어 내가 외국 거니까. 근데 그냥 좋아. 아,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전 세계 만국 공통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가사 내용을 잘 몰라도 네. 그냥 사람 마음은 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듣는 거는 다 듣는 마음, 또 보는 건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좋다고 느끼신 거는 제가 그냥 감히 음악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으셨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익숙한 거.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네. 공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의원님. 근데 네. 제가 자꾸 또 포천 문화예술교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3년째거든요. 네. 근데 그 이 문화예술교실 사업이 없었을 때도 제가 창단 음악회 때 말씀드렸더니 다른 많은 학교에서 저희 공연을 불러주셔서 갔는데 2번 간 학교, 3번 간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오페라 공연 전에 교육을 하는데 뭐 의원님 잘 알고 네. 계신 뭐 브라보 브라바 이런 거 외치는 거 아이들한테 교육해 주거든요. 맞아요. 다음 해에 가고 그 다음 해에 가면 아이들이 알지, 애들이. 그냥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 공연은 질리도록 아이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그냥 저 맞아요. 혼자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좀 자랑하는 게 뭐냐면 경기 북부는요 땅이 엄청 커요. 근데 사람은 작아. 그러니까 교류가 잘 안 돼요. 정보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네네. 문화 공연요 잘 안 돼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생기는 건데 여기에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왜냐? 우리는 어디에서 살건 어디에서 태어났건 똑같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논리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늘려라. 그래서 제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포천시에 지원한 그러니까 공모 사업으로 이제 뭐가 선정된 팀들한테 지원한 예산 금액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액수는 좀 커요. 근데 단위별로 너무 작아. 전체는 네. 근데 이렇게 좀 여러 군데서 주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경험을 하고 또 요구를 한다고 해달라고. 그래야 문화의 선순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술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라. 근데 전체 파이가 또 작아, 경기도에서. 전체 예산 중에도. 그래도 늘려라. 라는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자랑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시면 네. 제가 네. 이 시점에서 하나 또 네.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요. 네. 정말 저희가 이 찾아가는 포천 문화예술교실을 통해서 이 교육 공연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렇죠. 교육 공연이기 때문에 연극에서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이 음악 들어라. 또 연극에서는 뭐 하지 마라. 그 교훈적인 내용이 뭐 예를 들면 흡연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 네. 왕따시키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극으로 보여주거나 저희는 음악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공연을 생각. 통한 교육. 네.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올해가 3년째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 3년째가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의원님 뵀으니까 네네네. 이게 여기서 단절이 되면 이게 끝이 나면 그냥 또 내년부터는 이게 예산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신청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특별히 문화예술 이 예산이 막 많이 책정돼 있진 않다고 제가 알고 그래서 있어요. 문화예술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도 네. 전략이에요. 어차피 공문사라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면 네. 예산이 온다. 마지막은 교육이에요, 교육. 네.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냐, 무슨 교육이냐 이거를 잘 달면 돼요. 앞에를. 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금연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금연 예방 교육, 문화를 통한 네. 프로그램 만드는 거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그거는 제가 좀 잘 만들어내거든요. 네. 같이 좀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이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음악이나 이런 저희 장르뿐만 아니라 진짜 지역에도 문화예술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 공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조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저는 계속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런 갖고 일이 벌어질 있습니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도움 부탁드릴게요. 네. 의원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찾아가는 오페라 교육 공연 뭐 교육 공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오페라 공연을 접하기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기꺼이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대신할 테니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라라는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 당신이 못하는 거를 내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감사해라. 감사 표시는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하여튼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좀 네. 노력을 하겠다라는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러시면 의원님께서는 작품 중에 오페라 작품 중에 보신 거 있으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근데 들으면 아는데 네. 제목을 잘 몰라요.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축가를 해주신 분이 성악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외국 네. 노래였는데 들으면 알아요. 근데 제목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같은 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뭐 사례인 거예요, 제가. 이게 니네가 친숙한 이 음악은 네. 노래 제목이 뭐며 어떤 의미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가 이래 그럼 안 잊어버리거든요. 네, 네.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듣고 그냥 지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들을 때만 알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가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속에 많은 그 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래 부르고 나서 이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 가수는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돼. 아이들이 제일 순수한 마음이 그냥 사탕 하나에도 마카롱 하나에도 정말 저걸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경청하고 그 퀴즈를 맞추잖아요. 이런 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여친에게 멋져 보이는 오페라곡 10선, 10선 막 이런 거. 아는 척하는 거지. 내가 말이야 어디 가서 들었는데 네. 이런 역사가 있고 이 정도는 그런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잘 먹힐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친에게 멋져 보이는 오페라 10선. 그 프로그램도 제가 한번 네네네.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공연 뭐 일정도 있으실 테고 네.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는 좀 뭐 비대면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무대 올라갈 수 있는 네. 상황은 많지 않았죠. 많지는 않았는데 진짜 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이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은 공연대로 소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안전하게 갔고요. 다른 데서 하는 공연들은 비대면 촬영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조금 왜 확진자 수가 조금 네네네. 떨어지거나 좀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좀 이용해서 서로 좀 안전하게 만나기도 근데 했는데 이제 뭐 많이 사실 못했어요. 예. 국가 방역 체계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뭐 완화축으로 들어가면 뭐 마스크도 좀 벗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는 공연객이 되게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조금 다 활발하게 지금 움직임이 있는 상태라서 이제 공연들이 예전 같으면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있다고 이렇게 계획해놓고 그거 취소해요. 이런 취소 그러니까. 연락 받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전날까지도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깨알 자랑인데요. 네.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네. 집을 못 나가잖아요. 네. 못 다니게 하잖아. 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거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문화예술 공연이다. 거기에 지원해라. 그게 이제 말씀하신 뭐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뭐 문화국에 있는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화유전당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행복을 전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예산 집행해라 빨리.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어려움도 많았는데 네. 그래도 그때 또 생겨난 새로운 것들이 비대면 공연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비대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했지만 사실은 저희는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관객과 호흡하는 거. 네, 그러니까 관객의 박수가 없고 무슨 다 끝나도 정적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틀린 거 틀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게 한 건가 막 이렇게 그럼 공연하실 때 여기다 박수 사운드를 막 집어넣으면 안 되나? 서로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끼리 막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그게 비대면 공연은 진짜 그 관중들의 함성도 없고 맞아요. 호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막 거기에 힘을 얻고 박수에 힘을 얻고 했었는데 그냥 정적이 흘러가지고 더 틀려요. 갑자기 녹화하다가 막 연주 안 틀리는 데서 틀리기도 하고 몇 번을 촬영을 하고 좀 학교에도 촬영본을 네네네.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공연할 수 있는 자체는 감사했지만 저희는 촬영하면 하루 종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취지였던 거예요. 비대면 네. 공연들은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 역량을 포기해 버리면 다른 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지급하고 지원해라라. 그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예술인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이게 제가 네. 또 2020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100만 원의 기적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문체 이쪽은 아닌데 문화재단, 아트센터 이쪽은 엄청 친해요. 하도 다녀서. 다 저희들을 네네. 위해서 노력해 네. 주시느라. 근데 그 100만 원의 기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좋고 그 100만 원을 주고 처음에 주고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 단체를 엄청 많이 이렇게 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그 해주세요. 100만 원의 기적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공모 신청서를 네. 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공모 신청서 낸 팀은 거의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다음에 그 사업 수행을 한 팀은 100만 원을 더 주셔가지고 합이 200만 원. 네. 100만 그럼 원의 예산이 100만 원인데 거기에 100만 원 더 주는 거라고요? 공연 수행을 하면 그 사업 수행을 하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해주는 그런. 그럼 그 무대 장비가 필요한 팀들은 못 하겠네.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때는요, 의원님, 뭐 이렇게 이 공간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어느 공간조차 대관, 대여 이런 게 안 됐어요. 다 아트홀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랬죠. 그래서 네, 맞아요. 저는 여기 소흐르베에 있는 카페 아리 피아노 있는 카페에 가서 거기 대관 이렇게 해갖고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정말 그때는 확진자가 7월인데 20명 나왔을 때거든요. 아, 네네. 지금이랑은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조금 모든 분들이 조금 안 했으면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해주세요. 갈급하니까 해주세요. 공연 보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업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막 지치고 이런 순간에서도 좀 그것도 정말 큰 힘이 됐던 그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네. 학교를 이제 많이 다니신다고 네. 하니까 학교 현장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 있어요. 뭐 하고 싶니? 네. 음악미술체육. 국영수는 안 나와요. 아, 그럼 음악미술체육을 하고 싶대요, 다. 뭐 친구랑 뭐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노래를 하는 걸 찍고 싶어요. 뭐 공차고 싶어요. 뭐 요리를 만드는 유튜브를 찍고 싶어요. 뭐 그림을 그리고 다 음악미술체육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고 네. 그 시기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경제 활동 시기가 끝나서 이제 노후를 준비할 때 뭘 하느냐? 음악 미술 체육을 해요. 왜? 가장 행복하니까.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을 하잖아요. 사람의 그 각박한 마음이 다 풀려요. 그게 음악 미술 체육의 힘이에요. 네. 근데 진짜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맨날 국영수만 시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솔직히. 의원님께서는 국영수 좋아하셨어요?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잘했어요. 아,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잘했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아, 그럼 예체능은 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어머.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4학년 때 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딱 오셨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그 선생님 딱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 사람. 그 전공자예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네. 선생님 너무 예쁘셔가지고. 이뻐가지고 집에 갔어요. 엄마, 선생님이 바이올린 알려준다는데 바이올린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사주신 거야. 저희 월세방 살 때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근데 바이올린 들고
학교 끝나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 뭐 띵까띵까띵까 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4학년 담임인데 계속 담임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속 끝나면 그 교실에 가서 배웠어요. 그 중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못 만나잖아. 네. 그걸 알았던 음악 선생님이 1학년 입학생한테 전교생 앞에서 연주회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연주회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진짜 선생님들의 좋은 영향. 복 받은 네, 사람이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기타를 네이버로 배웠어요. 독학하셨어요? 통기타. 한 하루에 한 20분, 30분씩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곡은 좀 해요. 아 지금도 네. 잘하세요? 잘은 못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파니즘이 조음기임의 네. 이론은 아는데 네네. 몸이 말을 안 듣지 아직은. 이쪽 단계에서는 초보 곡들은 많이 할 줄 알아요. 오, 되게 궁금해요. 한번 여기 네, 뭐 나중에 올려주세요. 기회가 되면 네. 뭐 아마추어 음악 뭐 이런 거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못하고 막 삑삑거리고 뭐 이래도 웃기잖아요, 사실. 프로 공연한 분들하고 다르게. 아이, 뭐 그런 게 또 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음악이 되게 불편하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음악이요. 네네. 그러면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이 여기서 나고 잘하셨으니까 그냥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공연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공연 연극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아 포천은 중학교 때 네. 포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어. 그때 체육관에 포천 초등학교만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제가.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87년, 88년도 요때인 것 같은데 네네. 이중섭의 소라는 네. 연극을 봤어요, 그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첫 번째 문화예술 공연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대학 갈 때까지는. 대학까지. 딱 한 번. 딱 한 번. 아, 저런 게 연극이구나. 근데 연극 배우분들 아시잖아요. 네. 성량 엄청 좋잖아요. 소리 또 엄청 달라, 일반인들하고. 막 소리가 막. 그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네.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그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네.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영향으로 이제 피아노를 배우게 됐는데 중학교 때는 이상하게 되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하기 싫고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부 계주 선수를 하면서 합창단 반주를 했었어요. 또 또 달리기 잘하셨구나. 내가 좀 키가 크고 지금은 살이 좀 많이 찐 건데 지금이 살이 쪘다고요? 옛날에 엄청 어디 가서 말랐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 말랐었어요. 말랐어가지고 진짜 날렵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싫었던 게 선생님이 싫어가지고 그거 진짜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 틀린다니까. 운명이 바뀐다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연님께서 그 네. 바이올린 쌤님 정말 잘 만나셔가지고 잘 배우시고 그 선생님 시집 갈 때 내가 거기도 갔었다니까. 그때 바이올린을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 한 4-5명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릴 때 시집 가셨는데 그때 아직도 영락교에 서울에 영락교에 네. 찾아가가지고 명동에 있는 네.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선생님 결혼 축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되게 그만큼 끈끈한 그런 게 그렇죠. 있으셨나 그냥 봐요. 네. 사진 시간에. 그냥 일반 선생님 느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진짜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또 네.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근데 선생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예 피아노 놓고 그냥 놀러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정말 운명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지. 잘 배우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그 되게 비쌌던 티켓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의족을 하신 서울대 의대 출신이신데 또 피아니스트였던 정진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 교수님의 연주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술의 전당에 가서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랑은 완전 다른. 와, 이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영향 받고 이제 그래도 그게 또 이제 네.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또 그때 뭐 지금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좋긴 한데 네? 그때도 이미 이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너무 늦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도 좋은 영향으로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이거? 네, 참 희한해, 조기 교육이잖아, 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음악에 대한 충격.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를 그 비싼 티켓을 사주시면서 데려가신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학교를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 포천에도
음악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없겠어요? 네. 그 학생들이 제가 감사하게도 음. 솔직히 저 영북, 뭐 온천 다 음. 옆이지만 관인 쪽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도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입시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 아이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거기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이 전화가 많이 주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아노 하고 싶은데 또 저희 공연을 보시고 또 이렇게 연계가 되고 아이들 공연을 아이들이 이제 전공을 하고 싶은데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려면 물론 이 경기 쪽에도 있지만 네. 대부분 그 레슨을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레슨을 많이 하는 곳은 서초동이에요. 아시겠지만 서초동. 남부터미널 쪽에 정말 레슨실이 많고 레슨하시는 입시 전문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피아노 전공 어느 학교가 제일 유명한가요? 피아노요? 피아노는 당연히 뭐 서울대나 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에 피아노 전공 교수님이 계셔. 네. 근데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 엄청 비싸겠죠. 네. 커튼을 가려놔도 내가 가르치는 딱 안 되는 거야. 입시 때요. 네. 네. 그런 그래서 그렇게 레슨을 받아야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게 암암리의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저도 들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학 교수들은 레슨을 하면 안 되는 근데 하는 것 같더라고. 엄청 비싸다 그러고. 암암리에 다 네,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인데 제 주변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관인이나 영북 여기서 네. 서초동까지 가려면 왕복 정말 5시간, 6시간 해야 될 거예요. 교통편을 이용하면. 그래서 그렇죠. 자기 운전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이 전화가 오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소울읍에다가 사무실을 냈어요. 레슨 애들 와서 받게 하려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제2학교 뭐 이런 건데 네. 내가 친구들하고 음악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다 네. 피아노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야. 선생님,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요. 저기 서울읍에 있는 김은정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강사료를 학교에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 해줄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기회가 너무 짧아, 일주일.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 단위로 프로그램 계속하는 거야. 1, 2, 3, 4, 5. 방법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교육에서는 진짜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지역들, 좀 배려 대상 지역들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 예산 지원 같은 것들도 별도로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정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가 얘를 서초동에는 보낼 수가 없고 거리가 있고 근데 또 막 엄마들이나 막 이렇게 또 멀리 보내시면 또 걱정되시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이 소울읍에다가 오페라단 사무실을 차렸어요. 저도 연습하고 저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 한번 네. 놀러 오세요. 저희 네네. 암벽 등반장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레슨하고 좋은 선생님을 제가 또 이렇게 선생님 오셔서 레슨 좀 해주세요. 버전 아이인데 얘 나중에 잘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뭐 바이올린 선생님 구해달라고 전화 주시고 그러면 또 바이올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서울에서 영북까지 또 레슨 가시는 선생님 계세요. 제주 바이올린. 아이고. 근데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저랑 소통을 해주실 때 저는 뭔가 방법을 좀 낼 수 있고 근데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저는 교육청이나 또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드려서 이런 거에 네.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지역의 아이들께 뭔가 경험하게끔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네. 이 선생님들이 지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벌써 그 지역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것도 그게 학교 외 업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익이 많이 생기면 와요. 수익이 많이 생기면 멀리도 가요. 사실 성인들은. 네. 그래도 지치면 이제 안 오겠지. 그것도 네. 필요 없으니까. 근데 수익도 잘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갖고 오기는 욕심이다. 그냥 욕심. 공공역에서 그런 것들은 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이제 포천에 얼마나 이제 저도 어쨌든 음악을 먼저 한 그냥 뭐 네. 언니, 선배, 선생이 네네.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데이터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은근히 학교마다 피아노 전공생들은 꾸준히 있고 그다음에 뭐 작곡하겠다는 아이, 뭐 성악하겠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곡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저도요. 못해요. 아니 제 친구가 너 작곡 하나 제대로 해갖고 저작권료 받으면서 살면 안 되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고 왜 아기상어 네.
의원님 혹시 아드님이 아직 아기 상어는 들을 그건 아니죠? 아직 6개월, 7개월이니까 이제. 하면 내년, 내후년쯤에 네네네. 이제 듣겠네요. 근데 거기 그거 작곡한 작곡가 분께서 저작권료를 엄청 받으신다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저작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히트 친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원저작권자가 자기다. 네, 네,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저도 또 들었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아무튼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그렇게 아기 상어뚜르르 그거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저희 포천에도 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기대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또 근데 작곡하는 분들은 정말 이 창작의 고통 밤새야 되잖아요. 너무 신기해. 저는 뭐 이렇게 시켜줘도 못할 것 근데 같고. 가수들 가끔 그러잖아요. 히트곡인데 그냥 화장실에서 만들었어요. 막 이랬잖아. 네. 화장실에서 한 순간에 만들고 그냥 막 했다고. 뭐 어떤 가수는 어. 옛날에 술 먹고 택시에서 어.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맞아. 녹음하고 그걸로 해놓고 그래서 신이 주신 재능들. 네. 그런 게 딱 생각이 나나 봐요. 근데 저는 완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는 편곡 능력도 크게 없어가지고 연주? 또 연주도 막 되게 그냥 이것저것 맡겨지면 네, 열심히 네, 네. 하는 편이지 네, 네. 그래도 저는 제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일은 이 학교로 공연 다니면서 오페라단 단장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이 그러니까 일.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을 넘어서 어. 그 되게 기쁨이고 자부심, 보람, 네. 뭐 말로 표현 못하지 이제 그런 약간 것들은. 저는 이 학교 공연을 다니면서 이제 포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포천에 계신 선생님들이 막 용인 선생님한테 소문 내시고 네네네. 막 다른 데 동두천 이래갖고 올해는 사실 이 다른 지역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 또 더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포천은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김은정 대표님이 포천을 떠나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으려면 특급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 특급 때문에 그래야 안 갈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한테 시집을 가면 된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네네. 아직 네. 시집을 못 갔거든요. 아, 그러셔요?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아니야. 공개 구원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네네.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포천을 떠날 생각도 전혀 없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 대한 이런 책임도 느끼고 또 학교 공연을 가면 저는 학교 공연 가서 애들이 그 함성 소리만 들으면 막 너무 막 기뻐요.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이제 티켓 문화를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아이들한테 재정 지원을 통해서 무료 공연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500원이든 1,000원이든 티켓팅을 해가지고 내가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성인 됐었을 때도 아 내가 좋아하는 저 음악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연극도 마찬가지고 지불을 하잖아요. 네네. 지불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문화가 안 정착된 것 같아. 의원님 말씀 네. 너무 맞으신데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인 게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냥 어른들이 오는 공연에도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이 되면 그 발길이 뚝 끊길까 봐. 연습이 안 돼서 네. 그래요. 그게 항상 걱정이 돼서 저도 왜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뭘 라면을 기부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뭐 1,000원의 행복, 10,000원의 행복, 5,000원 티켓 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달에 오페라단 공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러니까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돈이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 문화가 네. 정착되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정착이 정말 중요하고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500원, 1,000원 어릴 냈다. 때부터. 그러면 500원, 1,000원 내고 자기 이제 그 쌈짓돈 같은 거 용돈으로 그쵸. 500원, 1,000원 내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뭐 5만 원, 10만 원 지불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네, 그리고 그 네. 공연이 귀한 걸 알죠. 네, 그때부터. 맞습니다. 의원님. 보세요. 우리 동네 이제 뭐 이미자나 남진이 오면 티켓팅 진짜 잘 돼요. 돈 내고. 바로 당일날 7만 원, 다, 8만 원 네, 돼요. 네. 근데 그거 외에는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재단도 출범하고 재단에서도 이제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려고
네, 티켓팅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유로로 전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아직 어렵고 괜히 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머 10,000원 받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제가 잘 여기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좀 처음부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드렸냐면 어제 이제 네. 언론과 네. 이제 언론인과 이제 대담을 했었는데 미디어 바우처라는 네.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면 포천시에서 포천시 홍보비가 있어요. 언론 홍보비. 네네. 포천시 의회도 언론 홍보비가 있는데 그 집행을 기관에서 해요. 네. 근데 발상의 전환인 거야.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이 홍보비를. 그리고 네가 마음에 드는 언론사나 마음에 드는 기사에다가 그 쿠폰을 주는 거야. 그러면 공정하게 쓰여진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면 그 쿠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안 쓰면 소멸이 되니까 네네. 어차피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기 시작한다고 언론을. 그럼 지역 돌아가는 얘기를 알고 네네. 지역 돌아가는 얘기를 알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네라고 의견 개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네네. 문화예술 쪽으로 네. 바우처를 주는 거야 이렇게. 그 네가 가고 싶은 공연들을 네가 구매해서 봐.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자꾸 기획하지 말고 네. 예산으로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안내를 해주는 거야 공무원들은. 네. 그리고 그 예산을 나눠주는 거죠. 네가 보고 싶은 건 내가 보라고.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거 바우처 제도가.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조례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네, 네. 그러니까 미디어 바우처라든지 문화 바우처 이런 개념들을 네. 한번 도입해보는 거 네, 네. 신중하게 한번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진짜 좋을 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네. 그분들이 다 후원자가 되는 거야.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네, 네. 우리 지역 문화에 후원자가 되고 동질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된다. 문화 공동체. 그래야 문화가 이어지는 문화를 잇다.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 있다. 문화 있다. 네. 그런 게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있다라는 이 말이 정말 좋거든요. 항상. 뭘 이어준다, 있다. 네. 근데 이게 있는다는 게 이 연결고리가 항상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많은 것들이 이제 뭐 활성화 문화예술 공연도 활성화가 되는 듯하나 정말 그 행사 있는 그 시즌에만 확 올랐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실명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경기 문화의 전당 네. 이우정 사장 있었을 때 네. 3억만 주세요. 우리는 포천시에서 문화 주간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 포천시도 불렀어요. 우리 문화 주간 선포하는데 경기도 3억 준다는데 포천 얼마나 내놓을 거야? 2억 줄게요. 그 얘기가 진전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목이 문화 있다야. 문화 있다. 각 동네마다 작은 규모의 문화 행사가 있는 그 주간에는 그 점점 공연들을 다 이어보면 포천의 문화가 이어진다라는 네.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예산 지원하겠다. 3억 넘어가면 심사받아야 되니까 네. 2억 9,900 주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된. 안 됐어요.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빵 터져주면서 그러면 19년이죠. 네. 그러면 그때 안 됐. 그때 보니 조금 다른 좀 이렇게 뭐 예기치 않았던 불미스러운 얘기도 좀 있었고 막 부닥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향후에라도 네. 포천이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술인이 되고 우리가 관객이 돼야 돼요 스스로가. 그럼 지역 예술들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될 거고 네. 그런 것들 이어주고 소개하는 문화 주간을 선포하는 것도 저의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예요. 꼭 멋있죠? 이루어 주세요. 멋있죠? 네.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지금 되게 재밌거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막 이렇게 SNS나 네. 이런 거 보면 어디 마을에선 뭘 하고 어디선 요거 하고 또 뭐 네. 튤립 축제 하잖아요. 네, 이번에 네, 한정호수 그런 네. 것도 네, 저희 뭐 몇 분 또 공연도 가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을 분들이 뭐 산정호수 거긴 또 산정리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마을 분들이 작게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영북 온천 마켓 뭐 이런 것도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오래전부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잘은 모르지만 네.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서 작은 문화의 씨앗이 정말 이렇게 생겨나서 지금 그 씨앗이 막 씨앗을 퍼뜨려서 저 같은 또 이제 40대 문화예술인들이 한참 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저도 열심히 또 할 수 있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문화예술 공연을 좀 누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하여튼 재밌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네.
지인들끼리 네. 그래요. 하나씩 뭐 싸와. 뭐 치킨 싸우고 뭐 김밥 싸가고 누군 샐러드 하고 막 해요. 그래서 막 10대 명 모였는데 거기에 공연이 있는 거야. 우리 동네 기타 치는 형이 있거나 특이하게 뭘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의 친구로 모셔온다거나 맞아요. 같이 즐기는 거. 네.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면. 그 진짜 예전에 제가 의원님 그 네. 기억에 남았던 공연 중에 하나가 그 2019년도에 또 경기문화재단에 또 네. 선정이 된 공연이 네, 있는데 네, 네. 포천 시민을 위한 미니 오페라 오페라 속 히로 에락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오페라 작품 이제 오페라 세리아 오페라 부파가 있는데 네. 그거는 비극 희극이에요. 네, 네. 그 두 작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랑 그 라트라비아타 네. 축배의 노래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게 제가 결혼식 때 들었던 축가인 것 같아요. 따라디다따따. 맞아요. 근데 거기 내용은 조금 그래요. 슬픈, 뭐, 네, 네, 아시죠? 술집에 있는 네, 아가씨와 파리 사교계 꺼르티잔이 네. 나오고 그런 건데 그거랑 2부 그걸 2부 때 했고 1부에서는 사랑의 묘약을 해서 이 네. 묘약을 우리 포천 이동 막걸리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일동 아, 막걸리로 해서 일동 막걸리 사장님한테 일동이나 이동이랑 비슷한 게 네. 이동주주에 있는 기술자들이 다 일동으로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비슷하겠네요. 지금 일동 막걸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네. 일동 막걸리의 그 담은 막걸리가 좀 고급화된 이제 막걸리인데 다음은 네. 국무총리실 만찬주예요. 그게 포천께. 아, 진짜요? 네. 저는 그게 그 막걸리를 230병을 제가 후원을 해달라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이 사랑의 묘약 작품 끝나고 묘약에서도 이 묘약을 우리 포천의 일동 막걸리로 하겠다. 후원해 주세요 했더니 그냥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네네. 오셨던 권사님들도 가져가시고 막 네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남았는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 트라비아타 속에 그 파리 사교계의 그 축배를 드는 그 지금 건주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네. 오페라에 대한 해설 시간을 듣고 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네.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때 저희 포천 예술대학 성악반 어머니들을 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악반 어머니들, 네, 성악반 포천 어머니들 네. 그래서 제가 드레스를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어머니들이요 워낙 잘하시나요? 이탈리아어를 일주일 만에 해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드레스를 4벌을 갖고 자기 주도 왔어요. 학습. 네.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걸 일주일 그래서 만에. 그거를 4벌을 다 한 번씩 입으시고 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쨌든 드레스는 제 거 다 갖고 와서 어머니들 이거 입으세요. 그래서 입고 목걸이는 뭐 본인들 거 다 차고 네네네. 오시고 거울 속에 본인을 보시니까 또 무대에 서시고 그게 되게 위로도 되고 되게 또 자기 행복한 스스로 또 그냥 네. 행복함. 그 모습이 여자는 드레스 입은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민과 함께 했고 묘약에서도 그 마을 주민으로 나오셨어요. 포천 어머니 오페라단? 반으로 페라단이었지만 또 포천 예술대학 성악반. 아 네. 예술대학 성악반. 지금 예술대학 성악반도 또 다시 개강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총에서 이제 하시는 사업인데 어머니들 다 출연해서 했는데 그 시민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오페라 가수들이랑 너무 재밌었어요. 갈고 닦은 기량을 또 뽐내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해요. 드레스까지 입으시고 그다음에 연기, 액팅. 여보 나 공연 나간다고 드레스 사내라고 이제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그게 되게 네. 뭉클했어요. 네, 아, 네. 뭉클하고 진짜 시민들하고 같이 누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되게 그 기억이 남습니다. 아이고 너무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네, 진짜로 근데 좋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 특성상 이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예,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특성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언어를 잘 못 배워요. 엄마가 한국말을 뭐 네, 이제 잘 못하시기 네.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걸 좀 어려워해 학교 들어갈 때.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당연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모를 것 같아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좀 그렇게 다가서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런 네. 아까 아도니스 호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엄마들이 대부분 그 한국말이 조금 서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잘하고 근데 아빠들은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어쩔 맞습니다. 수 없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우시게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음악은 세계의 공용어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희가 노래를 하니까 그걸 어머니들 촬영하시면서 그냥 저걸 다 이렇게
못 알아들으셔도 박수 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팝송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박수 쳤어요. 저도 지금도 잘 모르지만, 예. 근데 그게 너무 또 기억에 네.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또 포천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런 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무슨 프로그램도 해주셔서 이제 또 아이들이 학교에 제가 또 가면 딱 보이잖아요. 네. 뭐 어디 학교 가면 특히 더 많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뭐 방송반 아이가 있었어요. 그 다문화 가정. 근데 네네네.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저희가 음향을 쓰니까 네. 그러면 방송반 아이가 와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서로 그런 거리감도 없고 거리낌도 그렇죠.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없죠. 잘 섞여서 너무너무 잘 놀아요. 근데 어른들이 문제라고. 쟤랑 놀지 마.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 네. 어른들 맨날 그러잖아. 또.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별로 그런 벽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교에서 하면서 선생님도 도와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기쁨을 주시고 계신데 네. 제가 너무나 좀 잘 알아요,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작은 예산으로 너무나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제 역할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네.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살펴봐 주시니까요. 이 사명감이 경제적 여유로 좀 바뀌는. 그래서 좀 이게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냐고 이런 일들을. 저도 이 문화예술,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뭐 이것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자존심, 아직은 좀 자존심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이면 어디 네. 가서 이런 얘기 안 하고 멋있게 그다음에 뭐 예산이 적어요.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할게요. 이렇게 차라리 그게 더 예, 저희가 더 그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아예 없이 하는 게 그게 좋다고.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네. 당연히 문화 공연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도 물론 그게 옛날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사람들이 이제 포천이 뭐 문화예술 불모지고 뭐 낙후된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몇 년 전까지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또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이 성장을 물론 의원님께서도 너무 애써주시고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단하고 관계는 좀 어떠세요? 저는 딱히 뭐 전혀 상관은 없는 네, 건가요? 뭐 그냥 저는 지역예술 단체고 또 문화재단하고 또 이제 하는 문화재단에서 또 공모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꿈다락 학교를 저희가 오페라단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문화재단 그 사업인데 저희 오페라단이 그 컨소시엄 단체로 들어가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이제 예술 감상 수업 이런 거 오페라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하게 됐고 이제 지역 예술 단체는 막 이렇게 뭘 한다기보다 좀 같이 할 수 있는 걸 또 하고 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재단 생긴 네.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계속 서류 작업을 했는데 네. 경기도 계속 퇴짜를 맞는 거야. 근데 저한테 SOS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자꾸 저희 빠꾸받고 있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럼 주세요 서류. 담당자를 가요 경기도청에. 그래서 빨간 펜으로 빨리 그으세요 다 문제 있는 거. 그냥 고쳐요 거기서. 의원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됩니다. 막 갖다 줘. 그럼 수정 다시 갖다 줘. 그럼 또 나와.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될 때까지 올 것 같은 거거든 제가.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천은 그렇게 의지가 있구나. 지금 포천시청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의지가 있으니 우리가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문화재단이에요. 그러면 의원님의 역할이 저 1등 공신이죠. 사실. 1등 공신 포천시청 직원들이 못하던 걸 했으니까. 끈질기게 이렇게 계속하면 그것도 제가 하나 배웠네요. 네네.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만나면 네. 역사는 이루어진다. 네. 제가 맨날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만나면 역사가 생긴다. 만남의 역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유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작품의 질은 높아진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저희가 이제 뭐 1시간 가까이 좀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좀 아쉽죠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네. 하고 싶은 말, 네. 뭐 당부의 말씀, 기타 등등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네. 방송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오페라 교육 공연 전문 단체인 반월 오페라단 단장 김은정입니다. 이제 저는 이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클래식 음악을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좀 쉽게 학교에서 듣고 이제 좀 그 위로와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또 소양도 쌓을 수 있고 이제 음악하고 조금 성인이 되면서 단절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찾아가는 포천 문화예술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누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시민분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드리는 반월 오페라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네 번째 문화예술 축제로 우리 반월 오페라단의 김원정 대표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월 오페라단의 활동들을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후원도 가능한가요? 네. 네, 후원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좀 더 질 높은 풍성한 좋은 공연을 많이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후원 계좌 한번 밑으로 좀 자막 넣을 수 있겠죠? 네. 계좌 알려주시면 마지막에 자막으로 후원 안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해주신 포천 시민 여러분, 공유TV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